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방 동아쌤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1학기에 국사에 나오는 것 같은데 역사, 국사, 한국사 맨날 헷갈려. 자, 전란의 극복, 전쟁의 난리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 난리가 있으면 국토가 황폐해야 되고 막 박살났겠죠. 이걸 극복해야죠. 그래서 전쟁 난리,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전쟁의 난리의 해를 받은 것을 극복해서 복구해야죠. 복구. 넘어서 복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 백성들은 이때는 왕이 있으니까 백성이라고 합니다. 신분시대, 신분질서, 이걸 봉건사회라고 합니다. 왕과 백성. 지금 국민이라고 했죠. 민주시대니까. 농사에 필요한 농경사회니까요, 이날. 농사에 필요한 저수지나 물을 저장하는 땅, 저수지나 그러면 저수지는 저수지 또 비슷한 겁니다. 물을 저장하는 겁니다. 보를 만들었음. 그래서 이렇게 저수지가 필요한 이유는 모내기를 하면 원래는 직파법으로 땅에다가 직접 씨앗을 뿌리는 걸 직파법이라고 하고, 아니면 이 조그만한 모를 모판에다 키워가지고 나중에 물을 많이 놓은 다음에 여기다 옮겨서 넣는 거를 이양법이라고 합니다. 이양법. 그래서 이동해서 넣는 법이 이양법이라고 하는데, 이 이양해서 모내기를 하려면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모내기를 하려면 물이 많이 필요해서 저수지와 보가 필요한 것이죠. 같은 농사 짓는 방법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때 그래서 저수지나 보를 복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조정은 대동법. 그럼 대동법이 뭐냐? 크게 같이 쌀이나 배로만 내라. 이렇게 해서 대동법입니다. 같이 크게. 그럼 그전에는 뭐로 냈냐? 특산품을 각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쪽 각지에서 생선을 막 실어 올리다가 상하면 네가 책임져. 다시 올려. 그 다음에 여기서 과일을 쫙 올리다가 상하면 다시 책임져. 이렇게 되고, 이런 걸 다 관리들이 중간에서 뜯어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으로 정할 테니까 쌀이나 배로 내라. 이렇게 같이 내라. 라는 대동법을 실시했습니다. 동의보감은 동쪽 나라의 의학에 대한 보배로운 책, 이런 뜻으로 허준이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써가지고 보급법 펼쳐서 다른 데까지 다 급식하는 것처럼 나누어집니다. 전부 다. 그래서 동의보감을 글자로 필사를 하든지 찍어서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노력을 했지요. 자, 국가의 땅,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효도 많이 했나? 안용복, 그쵸? 안용복, 복종 안 해. 나는, 그쵸? 청이 공격을 해서, 그럼 병자호란이네요.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럼 부끄럽죠? 자, 그러면 우리도 보복을 하자. 북쪽을 청나라를 정벌하자, 공격하자. 정벌하자는 이론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효종이 북벌을 위해서 이 조총부대 같은 거를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효종 때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허생전이 나오게 되는데요. 허생원. 자, 어쨌든 안용복은 일본으로 가서 울릉도가 우리 땅인데 니가 왜 독도가 우리 땅인데 여기를 왔어? 니네가 하고 확인시켰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확인시켰는데, 그럼 안용복은 관리인가? 관리가 아니라 내 생각은 평민으로 들었는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확인시켰어. 이거 우리 땅이죠? 오지 마세요. 그죠? 안용복. 자, 새로운 문화와 물건을 받아들이는 조선시대입니다. 조선. 그러면 빛날 쪽? 말별상? 빛나고 막다? 자, 실제적인 학문. 조선 후기, 전기와 있고 후기가 있겠죠. 후기. 임진왜란 이후 정도 되겠네요. 후기의 일부 학자들이 그 당시에 학문은 성리학이었어요. 성리학. 그럼 성리학은 뭐냐? 유학이랬어요. 유교. 공자, 맹자. 공자가 맹자. 그거 해도 유학. 그 다음에 나중에 주자라는 사람이 공자, 맹자를 이어서 해서 주자학도 유학. 공자, 맹자도 유학. 그 다음에 주자도 유학. 그 다음에 양명학이라고 해서 왕양명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 해서 양명학. 그 다음에 우주의 본성과 이치를 공부해도 유학. 그 다음에 이 유학을 증명하는 고증학도 유학. 유학의 종류들의 이름입니다.
주자학, 양명학, 성리학, 고증학, 이렇게 학문이 이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주의 본성, 우주의 이치, 이가 있고 기가 있다 하는 이와 기. 이런 실생활의 문제는 해결하는 데는 한계, 경계가 한정되어 있어요. 도덕과 철학은 잘 되는데 실생활 문제는 잘 약했어요. 그러니까 현실 문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현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래서 실학. 그래서 이게 실사구시. 사실에서 그것을 구해라. 실사구시하고 이용우생. 이용 후 두텁게 하자 생활을 이용후생 실사구시라는 2대 그 구호가 있습니다. 실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정조 왕 때 수원에 화성이라는 성곽을 쌓는데 수원에 이때 이게 군사 이 정조의 정예부대를 여기다 진주시켰어요. 정조의 특별부대 군사. 그 다음에 이렇게 군사가 정제해서 성을 쌓고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겠죠. 그러니까 정조의 특수부대니까 왕권이 강화되겠죠. 그래서 대신들이 꼼짝 못했죠. 이 군대를 동원해서 대신 잡아들이면 어떡해. 근데 이때 이 동양의 건축 기술뿐만 아니라 서양의 건축 기술도 잘 활용해서 완벽한 군사기지여서 도시인 성을 만들어서 수원 화성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에 수용된 서양의 문화와 물건이 뭐냐? 그럼 서양, 우리나라는 동양이니까 동학, 서양은 서학. 국학운동이 있었습니다. 북학은 청나라. 그 다음에 남학이 있었죠. 남학은 교과서에는 잘 안 나옵니다. 동화쌤 할아버지 3대종 할아버지가 남학의 3대 정도의 비조였는데 어쨌든 남학, 북학, 서학, 동학운동 우리나라 농민들, 서학운동 서양락, 북학운동 청나라를 배우자. 그 다음에 남학. 어쨌든 세계 지도도 들어오고 자명종 스스로 오는 띠리리링 하는 거, 천리경, 만왕경, 천리를 보는 만왕경, 망원경 알죠?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당시 서양에서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있는데 기독교는 나중에 나왔고 천주교 서양 학문으로 하나로 받아들여서 서학쟁이 천주교 공부한다고 서학쟁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서학. 됐죠? 자, 서민문화가 발달했는데 풍속화, 그럼 풍속, 풍경하고 민속에 있는 주로 사람들의 생활 모습, 민속의 풍경을 재미있고 현실감 있게 익살감 있는 표현 같은 걸로 그렸습니다. 풍속화. 김홍도, 신윤복 이런 사람들. 그죠? 씨름하는 장면, 머리 감는 장면 이런 거. 그럼 민화는 그냥 국민들이 백성들이 그리는 그림인데 호랑이도 그리고 꽃도 그리고 소재가 재료가 엄청 다양하고 그리는 방법도 대충 일정한 형식이 없어서 예술성은 떨어지는데 익살맞고 재미있고 전통의 소재로는 존중을 받습니다. 됐죠? 자, 한글 소설. 이때 이제 세종 1443년에 한글이 창제되고 46년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46년에 발표돼서 한글 소설. 그래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 한글을 익힌 서민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소설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밌는 게 없나? 탈을 쓰고 서민들이 솔직한 감정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서 탈을 쓰고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구경을 갔죠. 그러다 보면 탈놀이도 하고 노래꾼이 빠질 수가 없죠. 판소리로 노래를 했습니다. 소리꾼, 노래꾼. 즉흥적인 내용을 더하거나 빼면서 재미있게 꾸미면서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판소리.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흥부전하면서 흥부가 큰일 났네 배고픈데 밥 좀 주시오. 그러면 없어. 손님들이 그러면 아이고 생긴 건 그래갖고 이렇게 인정이 구조밖에 인정이 없어. 그러면 아이고 얘다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해됐어요?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흥을 돋구면서 했던 게 즉흥적이야. 자, 조선시대의 여성상, 조선시대의 여자는 조선 후기니까 전기에 비해서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음. 왜 그러냐면 조선 전기에는 고려시대 같아가지고 고려시대는 남녀가 어느 정도
평등하게 뭐 이렇게 되는데 조선은 유교예요, 유교. 그 부부 유별, 부부는 구별이 있어. 그지? 위가, 서열이 위가 있고 아래가 있어. 유교 서열은 서열, 질서가 있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위를 낮춘 거예요, 여성을. 남자에 비해서. 유교 때문에. 그래서 삼종지도를 했어. 세 가지를 따라야 되는데 태어나서는 부모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른다. 세 번 종종 또 쫓아다닌다. 그래서 삼정의 도. 세 가지 따르는 의도. 이거는 지는 뭐의. 그지? 도리가 있는데 세 가지를 따르다고. 부모 따르고 남편 따르고 자식 따르고. 이게 강조되니까 계속 여성은 따르기만 했어. 누굴 쫓아다니면서 봉사만 하고.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했지.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 신분, 신분을 신체를 나누어서 여성의 삶을 보면 양반, 상민, 천민, 양천대인데 상인이 있었어. 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만 받았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 여성은 교육을 했는데 일상생활만 대충 할 수 있을 정도로 무식하다는 소리만 안 들었어. 상민은 뭐라고? 아무것도 교육 못 받았어. 집안일 배우고 농사일 배우고 무명은 옷이야. 집안에서 일하고 농사하고 무명 옷 짜는 거, 그치? 삼배로. 그 다음에 삼배, 삼으로 옷 짜는 거, 무명 짜는 거, 비단 옷 짜는 거. 이렇게 이게 옷 맨날 배틀에다가 철끄덕 하면서 맨날 그 옷감 짰어. 옷감. 농사 짓고 집안 청소하고. 그러니까 계속 일만 시켰어. 천민은 덜 힘들었어. 관청이나 양반집에서 허드렛 일 하면서 일만 계속했어. 힘든 일만. 도맡아서. 전부 다 맡아서. 그래서 양반은 일 안 했어. 상민은 자기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았어. 그리고 천민들은 양반이나 관청에 시켜가지고 계속했어. 근데 여사 중에서 신사임당, 허난설원, 그러면 허초이야. 사임당의 이름이 아니라 호야. 신씨의 호가 사임당, 허씨인데 난설원. 이해됐어요? 자, 신사임당은 율곡 이의 어머니지. 그래서 영화에서 이영애가 나왔지 한번. 응?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대. 자, 헌원사는 호초이요. 홍길통전. 허균의 누이야. 엄청나게 똑똑했대. 글재주가 잘 쓰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제주도의 김만덕이라고 있지? 사업가. 이것도 한번 옛날에 영화로 나왔었는데. 사회활동가, 사업가. 객주 하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무역도 하고. 김만덕. 알겠어요? 자, 조선을 뒤엎은 농민의 함성. 농민이 봉기 일어나서 데모하는 거야. 왜 농민이 데모를 하고 봉기를 했느냐? 그 배경과 과정을 보면 이건 배경은 바탕, 배치 뒤에 있는 경치 바탕, 과정은 진할과 그 정할정. 지나면서 뭐가 정해졌나? 자, 배경을 보니까 세도 정치로 이렇게 권세 있는 집안, 가문이 있는 집안. 그러니까 자기가 권세가 있는 집은 자기가 음서로 자식들을 관리에 천거해서 또 출세시키고, 자기 자식들 다 해도 되니까 세도 정치에서 가문이 권세 있는 족벌, 가문이 생기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리들은, 그지? 세도 정치를 하면서 이 권세니까 왕권이 약해지고, 그지? 에? 세도 정치를 하니까 이 힘센 신하가 짱이니까 관리들이 힘세다 하면서 마음대로 세금 다 거들어댔지. 그지? 근데 이때 세금을 내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곡식, 예를 들어서 이 세금을 내서, 그래서 조용조라는 세금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하면 너무 깊겠지. 어쨌든 세금을 내는데 환곡, 그럼 곡식과 관련되겠지. 곡식을 반환해야 돼. 근데 막 고리대처럼 막 박아버려. 조금 꺼주고 많이 받고. 그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들겠지. 세금 내는데. 에? 세금 때문에 힘들었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있고, 관리들이 수탈이 하도 지독하니까 홍경래라는 사람이 못 살겠다. 홍경래 그 나오지 노래. 백인의 노래. 세도 정치를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은 자꾸 차별을 했어. 그러니까 그 지역이 평안도예요. 조선 이래로 평안도.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이렇게 있는데 그제 평안도 함께 난을 일으켰어. 못 살겠다고 하면서 이쪽 지역. 또 진주에서는 농민봉기를 왜 했냐면 이 조병갑이라는 군수가 원님이 고을 원님이 수탈이 하도 심해가지고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어. 그래서 진주에서 농민봉기. 이거는 지역차별이 심한 거고 세도정치하면서 지역차별 홍정내라는 이 평안도라. 여기서는 뭐라고? 농민들이 하도 수탈을 많이 해가지고 봉기를 일으켰어. 진주 농민으로. 이해되세요? 그런 것처럼 전국적으로 농민들은 중앙관리가 각 지방에 파견해 농민의 요구점을 들었는데, 그치? 이 파견한 관리들, 여기서 파견한 관리들이 하도 수탈을 하고 많이 하니까 못 살겠다고, 굶어 죽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는 얘를 자르고, 새로운 관리를 파견해가지고, 무마를 시키고, 그랬지. 됐어요? 자, 양반, 응선내왕국.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되면서, 왕이 없었어. 그래서 고종을 왕으로 딱 들였거든? 근데 너무 어려. 왕손이 다 끊겼어. 그 홍성군의 아버지가 흥선, 대원군이야. 왕의 아버지가. 근데 호가 흥선이야. 이해됐어요? 여기는 뭐라고? 난설원이 뭐라고 써? 호. 그지? 이건 난초고, 이건 눈 같지? 이건 집이란 뜻이고, 사임당도, 이게 당도 집이란 뜻이고, 사임, 난설원, 사임당. 알겠지? 그래서, 이게, 고종의 아버지가 흥선대원군이지? 그래서 대원이 대감. 왕자의 군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양반에게도 군포, 원래 군포나 이렇게 세금을 양반들이 안 냈어. 엄청 좋지? 근데 군포를 걷었어. 그 양반들이 반대하겠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반대받고 그랬어. 근데 서원은 뭐냐면, 학원이 학원. 지방에 있는 학원. 엄청나게 많았어, 학원이. 예? 유학을 공부하는 학원들. 여기서 학원인데 유학을 공부하니까 공자님한테는 제사도 지내. 예? 그래서 여기서 공부 깨나 질골 깨나 있는 사람 다 모여, 서원에. 이걸 대포가 없앴어. 왜? 여기서 양반들이 작당 모의 한다고. 그래서 흥선대원의 목표는 왕권은 강하고 신하권이 약했으면 좋겠어. 신하들이 너무 세도 정치를 하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야. 왕이 똑똑하게 하려고 해도. 그치? 그러니까 서원, 양반들이 모여있는 양반한테 군포 고쳐. 서원에서 양반 능력 다 없애. 인재를 이 세도 정치로 하는 애들 말고 똑똑한 인재를 등용해. 왕이 직접. 능력에 따라서.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때 조선에서 병인년에, 신민년, 이게 연돈지를 알지? 가불병정 무기영신임계, 알지? 가불병정 무기영신임계, 아니다? 맞나? 맞다. 그지? 또 뭐 있지?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또, 자축이면 진사하면 신유술에. 이렇게 합쳐서 낸 거잖아, 60갑자, 그지? 병인년에 서양 사람들이 요동친 거, 날려친 거. 그러니까 서양 사람인데 여기는 병인년은 프랑스 병이지. 와인병. 병인년. 그렇지? 자, 신민년에는 미국이네. 센 미국이 침략했어. 프랑스는 와인병 들고 차곡차곡. 미국이 신민년이 새로 쳐들어왔어. 이해됐어요? 그래서 물리치기도 하고 뭐 그랬어.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배척한다. 나 싫어. 배척해. 그지? 그런 이 서양 애들을 배척한다. 나는 척합이. 서양 애들을 물리쳐야 된다. 배척해야 된다. 라는 비석들을 세웠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뜻을 알겠지? 왕이. 그지? 정부에서 교류하지 않는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지? 근데 강화도가 어디 있어? 인천 옆에 있지. 응? 이때 운용호가 와. 운용. 그래서 물리치는데 이걸 핑계로 일본 애들이 야, 우리 배에
얘네들이 원래 측량하고 막, 뭐, 배배 측량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운요를, 우리가,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일본이 이걸 핑계로, 운요에 니네가 공격했으니까, 물어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야, 우리 나라끼리인데 조약 좀 맺자.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해. 그러면서, 근대적 조약을 최초로 맺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 이제 처음 조약 맺어봤지? 그거 어떻게 맺는지 모르니까 글자 쓰고 이렇게 조약 맺는 거야. 도장 찍어. 그래서 찍어가지고 완전히 불평등하게 맺은 거야. 이해됐어? 자, 그렇게 불평등하게 맺고 서양이 막 쳐들어오는데 갑신년에 갑자기 새롭게 급진적인 개화파가 조선을 근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정권을 확 잡았어. 갑신정변. 정치적 변형. 그 전에 정권 있는 사람 다 쫓아내고 자기들이 급진 개혁파. 개혁은 열을 개, 변화하자. 그래서 근대노을 받아들이자. 하고 싹 받아들여서. 근데 3.1천하로 끝나고 뭐 그랬지. 그런 상황에서, 이 전봉준 있잖아. 세야, 파랑새야, 녹두장군. 그거 알아? 녹두장군. 이게 녹두장군인데, 전봉준. 동학이야, 동학. 농민들이 정치를 포갑하게 막 엄청나게 세게 하니까 이 농민들을 안 되겠다.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 데모를 하자 해가지고 정본준 뭐 이런 사람들이 동학 농민 운동을 하면서 그 지역을 차지하고 막 그 나라가 변하기를 바라고 막 그랬어. 전봉준. 이해되세요? 그렇게 혼란한 사회에 조선 조정이 1894년에 이제 완전히 가비오 이때부터 근대라고 얘기를 해. 조선 조정이 정부가 근대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 가보 개혁을 했어. 그냥 을미사전 그때 을미년에 그때 명성하고가 시해되지. 그 다음에 일어나고 단발령 머리를 자르고 새롭게 한번 하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옛날부터 내려받은 머리를 왜 잘라? 나는 머리를 잘라도 목은 잘라도 머리는 안 잘라. 막 오두가단 차도불가단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어쨌든 왕부터 잘랐어 머리를. 새롭게 근대화된 나라를 세우겠다고 고종이. 그러니까 이제 양반들을 자르기 시작했어.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뭐 독립협회, 독립신문, 독립협회 뭐 이런 거를 만들기도 하고 이 시대에.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1894년 근데 3년 준비했지. 97년에 고종이 나는 황제다 하면서 우리는 대한제국이다. 자주 독립국가다. 이렇게 딱 이렇게 선포를 했어. 그래서 금년부터 광무라고 해라. 그래서 광무 1년, 광무 2년, 광무 4년 이렇게 고종 황제가 된 거야. 이해되세요? 그때 고종이 뭐 내탕급을 좀 내서 기차. 그러니까 전차도 그 장군의 아들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김두관이 그때 전차 나오지. 그 전차 기차도 놓고 전신 제일 처음에 서울 인천부터 놓고 뭐 하면서 전신 전화. 그러니까 전보부터 보내다가 전화하는 거야, 그치? 전화선 깔고 서울에 벽돌, 시멘트, 유리창으로 된 집들도 짓고 그랬지.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는데 1905년에 그러니까 강제로 약속한 거야, 이게. 강제로 늑약. 그래서 늑약이야. 조약이 아니라. 강제로 외교권을 뺐어. 다른 나라랑 하지 마. 근데 이제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그지? 그럼 왜 이렇게 하냐? 부당하다. 하면서 의병이 일어나는 거야. 전국에서. 그러니까 왜 하지 말라고 하냐? 우리 말도 안 된다. 고종이 네덜란드 헤이그에다가 특별한 대사들을 파견했는데 의사는 그냥 무효다 하려고 했는데 이 국제적인 사람들끼리 지들끼리 짜고 해서 안 들여보냈어. 우리가 왜 좁은 나라 안 들어도 되잖아. 그지? 무시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일본에 대항하는 의병운동이 일어나지. 맞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계층, 계급 사람들, 뭐 양반, 선민, 상인, 상민 다 항일운동에 참여하고 계몽, 깨달음, 민족의 실력을 길러서 나라를 지키자는 깨달음, 계몽운동도 일어나고 이렇게 된 거야. 그치? 그래도 1905년에 일산늑약하고 그치? 이제 사법권이 뺏기면 완전히 다 뺏긴 거야. 경찰권 다 뺏기면.
그 전에 군대 거는 다 해산도 했어. 군대 해산도 그 전에 다. 그래서 이게 다 뺏겨가지고 사법권, 그러니까 재판하는 권리, 경찰, 도둑 잡고 이런 것도 다 뺏겨. 그래서 1910년에 국권을 뺏긴 거야, 피탈. 그러니까 강제로 뺏었으니까 처음에는 무단으로 통치하지. 헌병들이, 군인들이 경찰 대신해서, 그지? 어디서?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을 관리하는, 대통령처럼, 조선의 총독부를 설치해서 강제로 통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없다 하면서 3.1운동을 한 거야, 3월 1일, 1919년에. 처음에는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서 서울에 있는 탑골 공원, 이런 데서 독립선언식도 하고 만세를 했는데, 전국으로 퍼졌어.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펴졌고, 이게 이제 왕조가 없어졌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에서 임시정부를 중국 상하이에다가 만들었어. 중국에 임시로 만들고 독립투쟁을 해서 무장투쟁을 하는 거야. 무장 무기를 가지고 홍범도, 김자진이 봉오동, 홍범도는 봉오동, 김자진은 청산리에서 일본을 무찔렀대. 그치? 그 다음에 김구는 한인 애국단 해가지고 주요 인물을 처단하는데, 이 김구가 이봉창 의사나 윤병길 의사, 그치? 지원을 하고 하는, 이 김구가 임시정부의 총리, 수석, 대통령? 이런 거야. 됐어요? 그런데, 자,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8월 5일날, 8월 15일날, 일본이 그래서 8.15지. 8.15 항복을 했어, 일본이, 미국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냥 광복이 된 거야. 이전에 우리나라로 무장 독립군들이 들어오려고 작전을 짰는데, 얘네들이 벌써 항복을 해버린 거야. 근데, 이렇게 미국에 항복을 했지. 그래서 남쪽에는 미군, 근데 미군이 볼 때 소련하고도 겹쳐 있으니까 북쪽에는 소련, 지금의 뭐라고? 러시아, 소련이, 남쪽에는 미군이 무장해제를 하자. 그럼 무장해제를 하는데 북쪽과 남쪽의 경계를 38도로 하자. 그래서 38선이 생긴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 보면 모스크바, 이게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에서 세 나라의 외교부 장관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 그래서 임시정부, 임시정부 우리나라에 있었지?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 남북이 있었지? 이렇게 세 나라지? 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신탁통치. 이거를 타가소 알지? A 바뀌지? 타가소나 애기 바뀌잖아. 그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니까, 신탁, 미국이나 소련에서 이렇게 부탁해갖고 일단 다스려서 나라를 만든 다음에 주자 하는 신탁 통치를 결정해버렸어. 그지? 근데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신탁 통치를 하는데 사람들이 싫다 그러지. 우리 자주 독립하겠다 그러지.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래 그럼 니네 자주 독립하고 선거해. 그랬더니 국제연합이 유엔이 총선거해. 그랬더니 이 북한은 안 해. 남한은 그래. 해서 미국이 도와주는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들어와갖고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선거 안 했지. 소련이 밀어주는 김일성이 들어와가지고 여기다가 나라를 세워버렸어. 그래서 남한만 총선거를 했어. 이해됐어요? 그 선거한 게 5월 10일이야. 1948년 5월 10일. 그래서 총선거를 해서 선거를 해서 누굴 뽑냐? 국회의원을 뽑아. 그러면 이 국회의원들이 뭘 만들어? 헌법을 만들어야 돼. 나라의 기본법. 그래서 헌법, 제헌헌법. 처음에 창제했어. 헌법. 제헌헌법이야. 헌법을 처음 만들어서 공포를 하고 그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도 뽑고 정부도 구성해서, 그지?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를 구성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에 선포했어. 됐어요? 자,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군이 쳐들어왔어. 근데 계속 밀렸어.
어디까지? 저기 낙동강까지. 그러다가 국제연합이 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에다 상륙을 하면서 허리를 딱 끊고 이만큼까지 밀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상륙을 해서 여기를 차지하니까 여기 있는 거 공격하기가 좋지. 그래서 여기를 다 차지한 다음에 다시 이제 북진을 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중국군이 나왔는데 중국군이 북한을 도와서 전쟁에 참가했어. 그래서 또 38선까지 또 밀렸어. 그러다가 너무 치열해지니까 휴전을 했어. 전쟁을 잠깐 쉬자. 그지? 1953년이면 휴전협정, 평화협정이냐 이게? 그냥? 뭐냐? 휴전을 시작하고 휴전협정. 3전이나 싸웠는데 그 사이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으면 휴전선이 이렇게 반듯한 게 38도선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어. 여기 쳐 올리고 여기는 좀 밀리고. 휴전협정 알겠지? 휴전협정을 맺었어. 근데 이제 전쟁 때문에 건물 도로 다리 다 파괴하고 이산가족 남북으로 나뉘었지. 헤어진 이산가족 전쟁고와도 많이 생겼지. 그 다음에 대통령이 나오고 그러는데 3월 15일 날 선거를 하는데 부정선거를 항의하면서 그지? 학생과 시민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어. 그래서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에게 물러났어. 이건 뭐지? 3.15 부정선거? 민주주의.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5.16은 그때 4.19 학생 의거가 있으면서 굉장히 이제 사회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차지했어. 군사 정권을. 그래서 경제 개발도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박정희 정부가 유신 헌법이라고 하고 이 계속 내가 대통령 하려는 영구 집권 계속 대통령 하는 걸 하니까 유신 헌법 철폐하면서 시위가 일어났어. 이해됐어요? 그러다가 이 시위가 일어났는데 광주에서도 일어났거든? 민주주의 회복하라고? 근데 이 박정희 말고 또 전두환이라는 대통령이 또 이거를 진압해서 공격을 했어. 광주 시민들을. 그런 다음에 본인이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딱 대통령이 됐어.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그렇게 된 다음에 사람들이 87년에 계속 하니까 전두환의 밑에 이어받았던 노태우 대통령이 그러면 직선제로 해갖고 대통령 뽑을게요.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해갖고 직선제 개헌을 하고 해서 했는데 또 노태우 대통령이 됐어. 근데 어쨌든 경제개발은 1962년도부터 뭐 5년씩 해갖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을 했대. 근데 만든 사람 따이고 뭐 여러가지 복잡한 일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배우고 새마을 운동도 박정희 시대에 새마을을 만든다 해갖고 했어. 그래서 어쨌든 경제도 발전하고 사회문화도 발전하고 근데 이제 도시가 커지면서 농촌 문제, 도시 문제, 그치? 농촌에 이제 나이 많은 사람 많으니까 환경 오염 문제 이런 게 발생한 거야. 근데 현재 북한 보면 사회주의 국가로 공산당 일당이지, 네? 국가에서 모든 걸 다 경제로 계획하고 통제한다고.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뭐 어쨌든 남북 분단에 대해 있어서 전쟁에 대한 공포도 있고 이산가족 문제도 있고, 그지? 군사비는 지출을 많이 되겠지. 남북한 언어가 점점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남북 정상 대통령들 뭐 저쪽이 김정은하고 뭐 이렇게 만나든 뭐 하여튼 다양한 분야의 교류도 조금씩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중이고, 요번엔 또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 자, 세계화에 앞장서서 세계화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이게 문화 상대성, 다양성.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책임감 의무를 함께 다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미래를. 됐어요? 초등학교 6학년. 어디서부터요, 이거? 시작이? 조선의 개항부터? 흥선대원부터 보통 해. 시험 범위. 근데 더 전이네? 전란. 뭐 이때부터 해, 많이. 그치? 임진왜란 이후에. 수고하셨습니다.